안녕하세요. 한빛변리사관에서 특허법 강의하는 한승준 변리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5년 변리사 2차 시험 대비 특허 상표 실전 제스 B형 가이드 영상입니다. 본 영상은 첫 번째 세션에서 제가 5, 6월에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실전 제스 B형 8회로 진행되는 실전 제스 B형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 다음에 특허법 실전 제스 B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월쯤 되면은 많은 수험생분들이 정말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동차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월 말, 3월 초부터 정말 많은 수업을 듣고 정말 많은 자료를 소화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허법, 상표법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특허 같은 경우에 하루에 보통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반 내지는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2시간 반 동안 여러분 지금 스스로의 공부 습관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그 한정된 시간 동안 기본서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례집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실전 GS 복습도 해야 되고요. 지난달에 봤던 기초 GS까지 복습을 해야 되는, 너무 많은 걸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많이 동차분들께서 더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동차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도대체 그러면 지금 내가 공부를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일원화된 공부를 하고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시험에 도움이 되는, 내가 지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암기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너무 방대한 암기량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아마 하고 계실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저 역시 동차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제안하는 공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전 GS에 출제되는 판례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서를 1페이지부터 400페이지, 500페이지까지 가는 교재를 그냥 통으로 암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할 게 많습니다. 하루에 2시간 반 공부하는데 이제부터 시험까지 그 두꺼운 기본서를 몽땅 외우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돼요. 저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하기 정말 힘들 거예요. 하지만 실전 GS에서 매주 출제되는 판례들을 조금씩 외워나가면서 암기 정밀도를 중요 판례부터 외워나가는 것,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슬럼프에 빠질 가능성도 줄어들고 실제 시험까지 완주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출제 예상으로 예측되고 있는 다양한 판례들에 대해서 더 잘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 GS B형을 이번에 8회차로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차 수험생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기득 이상 수험생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내가 지금 동차 때는 GS 소화하기에 벅찼지만 그리고 그 기득 이상 수험생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실전 GS를 듣다 보면 모순점에 빠지게 됩니다. 분명 듣고 있는 실전 GS의 절대적인 양은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공부량이 공부하게 되는 논점의 절대량이 증가하진 않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강사의 GS를 듣는데 논점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특허 같은 경우에는 찍히는 A급, A+, 균등론, 진보성, 이런 쟁점들은 어떤 강사를 들어도 대부분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같은 유형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공부를 했을 그때부터는 시험에 남들이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논점들을 제대로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강사의 실전 GS를 따로따로 수강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논점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3월에 우리가 작성했던 판례에 대해서 4월, 5월에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 한 번 더 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전 GS B형을 마찬가지로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강사에 2세트 GS를 통해서 논점의 절대량 자체를 늘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전 GS 한 세트는 32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2세트로 가게 되면 64문제로 구성이 되고, 64문제 안에 들어가게 되는 논점은 최소 100개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64개의 문제 하나당 설문이 적어도 1개, 2개, 3개 이렇게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선별된 논점을 중심적으로 집중 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전 GS B형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특허법과 상표법 각각 8회차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A형 같은 경우에는 이 진도별로 구성을 했지만, 이제 B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회차를 전범위로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극최신 판례 그리고 최근 논의사항 중심으로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일부 B급 논점도 있지만 이제 중요하지 않은 C급
특허법원 판례들을 막 출제를 하는 그런 유형의 강의가 아닙니다. 시험에 출제 가능한 특허법원 판례들을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5월 3일부터 개강할 예정이고요. 특허법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좀 드리면 저는 이제 55회 변리사 시험에 최연소로 합격을 하고 지금은 윌로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부대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실전제스 B형 같은 경우에는 실전제스 A형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에 최근 논의 그리고 최신 판례 중심으로 출제가 될 예정이고요. 여기 있는 최신 판례는 대법원 판례도 포함이 되고 여기에 포함된 대법원 판례들에는 이제 작년 탑10 판례 그리고 재작년 탑10 판례 이런 여러 가지 탑10 판례들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특허법원 판례들도 일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포함되는 특허법원 판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강사가 내지 않는 내가 내 가지고 시험을 적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그냥 수험 부담만 가중시키는 그런 특허법 판례들을 출제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특허법 판례가 있었다가 그것이 예를 들어서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상고 기각이 되는 등으로 확정된 법리, 그래서 출제 가능한 법리, 그런 법리를 기초로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제 수업을 계속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겠지만 이제까지 정말 높은 적중률을 가지고 기록해 왔던 강의가 실전제스의 저의 A형 그리고 B형 강의들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들을 가지고 올해 실전에서도 실전 GS에서 여러분이 푸는 것처럼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빛 변리사학원에서 상표법 강의하고 있는 정혜진 변리사입니다. 네, 한승준 변리사와 함께하는 이 실전 GS B형에 대한 개략적인 이야기는 앞서 한승준 변리사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이 실전 GS B형에서 상표법이 어떻게 출제될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60회 변리사 2차 시험에 합격을 6등으로 한 이후에 작년 2월부터 한빛 변리사학원에서 상표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전 GS B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전 GS A형도 매 회차 전 범위로 출제를 했는데요. 그래서 처음 실전 GS를 시작하시는 수험생 분들이 좀 부담감을 많이 가지시기도 하셨죠. 하지만 제가 모든 회차를 전 범위로 구성을 한 이유는 우리 시험은 동차라고 진도별로 해주고 기득 이상이라고 전범위로 해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접할 때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모든 회차를 그러니까 한 달에 8회차를 매회 현장에서 써봄으로써 실제 시험장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A형부터 매 회차 전범위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범위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수험생분들께서 따로 저에게 논점에 대해서 연락을 주시면 목요일에 미리 논점을 또 알려드리기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좀 러프하게 논점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암기를 하고 들어와서 암기한 것을 테스트하는 그런 연습이 아니고 현장에서 내가 한 주 동안 공부한 바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끌어내서 써보시는 연습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실전 GS B형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전 GS B형 역시 난이도나 출제하는 방식은 A형과 동일합니다. 단문형과 사례형과 판례형을 모두 골고루 출제해서 여러분들이 매 회차 현장에서 실제 시험과 마찬가지의 기분을 느끼시면서 대응하는 것을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할 거고요.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특허법보다는 쟁점의 양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험생들께서는 상표법까지 8회차로 두 세트를 구성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좀 의구심을 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이 수험계에서 일반적으로 매회 변리사 2차 시험을 준비를 하실 때 같은 과목별로 최소 두 세트 정도의 실전 GS는 풀어보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제가 제 강의를 들으신 제 A형을 들으신 수험생들에게 동일한 강사의 동일한 형식의 답안지 스타일로 두 세트를 모두 다 드리면 사실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을 할 때 똑같은 쟁점에 대해서 이 강사는 왜 이렇게 쓰지? 이 강사는 왜 이렇게 쓰지? 하는 부분에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표법도 8회차로 A형을 구성을 하고 8회차로 또 B형을 구성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냥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모든 쟁점을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A형은
일단 그 A형을 출제할 당시까지 나왔던 대부분의 최신 판례들을 기준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물론 한두 개 정도 판례는 제가 B형에 출제를 하려고 아껴둔 것도 있어요. 그래서 B형에는 A형에 출제하지 않았던 극 최신 판례, 그리고 6개년 판례 중에서 또 A형에 출제하지 않고 아껴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B형에 출제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가 워낙 GS에서 6개년 판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좀 두려워하시는 것이 6개년 판례 중요한 줄 알겠어. 그래서 6개년 판례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를 할 거예요. 근데 6개년 판례 이전의 판례들이 디테일하게 출제되면 내가 그 판례는 사실관계도 모르고 결론도 몰라서 기본서에 나와 있는 판단 법리만 알 뿐인데, 그런 게 예를 들면 30점짜리 통으로 20점짜리 통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비를 해요? 이렇게 불안감을 가지시는 수험생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4월이 지금 다 지나가고 5월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도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셔서 변리사님, 그런 문제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판례집을 지금 봐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A형을 강의할 때 6개년 이전 판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는 실전 GS에서 출제된 거, 그 정도만 디테일하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회독을 하시면서 알게 되는 그 법리를 이용해서 충분히 푸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A형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충족이 많이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B형의 6개년 판례, 제가 또 출제하지 않았던 최신 판례 그 이외의 문제는 6개년 이전 판례 중에 A형에서 출제를 하지는 않았던,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실관계를 모르고 계실 경우에 출제되면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문제를 구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A형의 중요한 판례, 6개년 판례 전부 다 내고 그럼 B형에는 옛날 쟁점만 출제를 한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6개년 판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형에서 출제된 6개년 판례,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올해 특히 더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 같은 판례들은 A형에서 출제했던 유형과 다른 유형으로 만들어서 B형에서 한 번 더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A형에서 판례 통문제로 출제를 했다면 B형에서는 단원점 사례 문제에 녹여서 여러분들이 다른 배점으로 조금 뭐 작게도 써보고 크게도 써보고 이렇게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할 겁니다. 또한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그런 쟁점, 2월 이전에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험 직전에 이슈가 되는 그런 쟁점까지 또 추가로 더해서 여러분들이 만발의 준비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수업 자료 중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자료가 있죠. 그게 B5로 나눠드리는 판례 보충 자료인데요. 그 판례 보충 자료에는 제가 그 회차에 출제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판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도식화하고 또 판단 법리와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쓰실 정도로 정리한 사안포서 부분까지 제가 정리해서 드리죠. B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판례집 대용 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서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이제 정리만 해드리자면, 이제 한특허법, 정해진 상표법 모두 실전 GS B형 같은 경우에 그 최신 판례와 최근 논의를 중심으로 출제를 하고,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플러스로 중요한 과거 판례를 추가로 선별해서 출제할 수 있습니다. 출제 유형은 실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것을,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단문형, 판례형, 사례형 골고루 출제를 해서 연습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총 2세트죠. 8회차 2세트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지 않고 100개, 최소 100개 이상의 쟁점에 대해서 만발의 준비를 하고 가실 수 있도록 좋은 문제를 선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실전 GS B형에 대해서 이거 수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궁금하셨던 점이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끝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 2차 이제 접수가 시작됐죠. 이번에 접수가 시작되면서 뭐 대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일체형 책상, 일체형 의자에서 시험을 치고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져서 많은 분들이 조금 당황을 하시고 이걸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좀 불안감을 느끼시고 조금 어수선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시험장이 뭐 바뀌기는 어렵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환경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요. 시험장이 어떻게 되든 바뀌든 뭐 그대로 유지가 되든 여러분들이 하고 가시는 공부는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험장 환경이 어떻게 되는 모두 동일한 환경인데 내가 유독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 내 공부의 퀄리티가 떨어지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시험장은 시험장인 거고 나는 내 공부를 오롯이 앞으로 딱 해 나가시면 됩니다. 시험장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이 시기가 되면 내가 생각했던 4월 말에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불안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모든 수험생이 다 동일합니다. 강사가 이런 말을 해드릴 때는 받아들이시고 좀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잠재우셨으면 좋겠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 빼고 다 잘하고 막 괴물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 부족하고 다 불안합니다. 그 와중에 누가 조금 더 보느냐, 누가 조금 더 앉아가지고 불안감을 잠재우고 더 열심히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쟁점을 날카롭게 다듬느냐. 우리 결국 이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뭐 한 문제, 소설문 하나가 운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운도 우리의 간절함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험장에서 내가 종 땡치기 직전에 봤던 논점이 나오면 사실 붙잖아요. 근데 그게 다 운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수험 기간 내내 성실하게 해왔기 때문에 어떤 감이 생긴 거예요. 시험장에서 하필이면 그 논점이 보고 싶어진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온 그 시간이 쌓여서 아 이거 중요해 이런 느낌이 드니까 시험 직전에 하필이면 그 논점이 보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여러분들의 그 성실함이 시험 직전에 본 게 나오게 하는 그 운마저도 저는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장에서 다 쓰고 나오실 때까지 저희는 여러분 뒤에서 응원하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거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 힘든 시간들을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